인간의 몸과 황소의 머리를 가진 신농시 염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연이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깊은 사색에 잠겨있던 어느 날, 염제의 머리 위를 날아가던 붉은 새가 떨어뜨린 벼 이삭을 목격하면서 굶주림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염제는 떨어진 이삭을 주워 땅에 심기로 결심했고,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황금색 벼가 되어 염제의 노력에 보답해 주었습니다. 수확한 쌀을 맛보게 된 염제는 이삭을 처음 발견했을 때 보았던 작은 가능성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혁명임을 알았고, 인간들에게 이삭을 키워 쌀을 키워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신이자 태양의 신이었던 염제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산을 태워 농지를 만드는 농경의 새 지평을 열어주었고, 또 다른 능력인 태양의 힘을 이용하여 작물의 성장을 도와주었습니다. 염제의 노력으로 인해 얻게 된 새로운 지식 덕분에 인간들은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노력에 따라 풍부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배고픔과의 오랜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염제는 또한 많은 약초를 직접 씹으면서 그 효능과 독성을 체험하여 얻은 의료 지식들을 인간들에게 전수해 건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염제의 노력으로 인간 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쌀과 곡식이 비축되기 시작하자 그는 시장을 만들어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염제의 지혜와 헌신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며 존경했고, 자연스럽게도 세상의 제왕으로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염제의 깊은 애정과 희생은 신들 사이에서도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금속으로 된 머리를 가진 치우의 차가운 마음에 숭고한 희생정신은 따뜻한 감동의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염제의 집에는 자비와 지혜로 가득했지만 그의 오랜 재위는 새로운 세력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신 황제는 권력의 교체를 원하며 염제에 대한 도전을 실행했습니다. 염제는 황제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신들과 함께 군대를 모아 전쟁에 나섰지만 황제가 이끄는 야수 군대의 위력에 밀려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두 세력의 전투는 치열했으나 염제는 결국 패배를 맞이했고, 전쟁의 패배로 염제는 제왕의 자리를 황제에게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염제는 패배를 순순히 받아들여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했지만 염제를 진심으로 존경했던 치우는 황제의 집권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구려라는 신족의 지도자였던 치우의 형제들은 72명인지 81명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모두들 치우와 닮은 모습을 가진 강인한 전사였습니다. 치우와 형제들은 구리로 된 머리에 강철로 된 이마를 가졌고 강철로 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수많은 병장기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용맹한 치우 일족이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염제를 존경하던 다른 신들도 그들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신 풍백, 비의 신 우사, 산도깨비 이매와 물도깨비 망냥 등 강력한 존재들이 이들과 합류하여 치우의 군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존재들이 합류하자 치우의 군대는 수적으로는 소수였지만 그 기세는 마치 세상을 덮을 듯이 거대해졌습니다. 치우에 대항하기 위해 황제는 가능한 많은 병력을 모았습니다. 호랑이, 표범, 곰, 솔개 등 맹수와 맹금 군대를 준비했고 비를 뿌리는 응룡과 가뭄의 여신 발 등 셀 수도 없이 수많은 대군을 준비했습니다. 치우의 군대가 탕록의 전장에 진입하면서 집중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황제의 군대가 이미 유리한 지형을 차지했지만 치우의 군대는 결코 굴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염제님에게 모든 것을 빼앗은 반역자 황제를 처단하자! 치우의 외침이 전장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면서 그의 군대는 불굴의 용맹함으로 황제의 대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치우군의 강렬한 공격은 황제의 야수 군대를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호랑이, 표범, 곰, 솔개 등으로 구성된 야수 군대는 인간을 아득히 뛰어넘는 힘과 본능에도 불구하고 치우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도깨비들의 광기 어린 공격 앞에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전투는 치열하게 이어졌고
치우의 소수 군대는 황제의 대군에 비해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지와 전투 기술로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치우와 황제의 전면전은 끝을 모르고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황제는 비를 뿌리는 용인 응룡을 동원해 치우의 진격을 막고자 했으나 바람의 신 풍백과 비의 신 우사의 합작으로 응룡은 쉽게 제압되었습니다. 응룡을 제압한 풍백과 우사는 황제의 진영으로 날아가 거친 비바람을 쏟아내어 야수 군대의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딸이자 가뭄의 신인 발을 소환해 풍백과 우사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발의 능력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빨아들여 비바람의 효과를 상쇄시켰습니다. 하지만 치우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한 듯 자신의 도수를 사용해 짙은 안개를 만들어내 야수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치우의 군대는 이를 이용해 야수들을 무력화시켰고 기습을 통해 숫자를 급격히 줄여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치우는 총 9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각 전투에서의 승리는 치우의 군대에게 높은 사기와 전략적 우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치우의 맹렬한 공격에 황제는 처음으로 깊은 공포를 느꼈고 황제의 군대는 점점 더 큰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연속된 패배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략과 능력의 한계를 실감했습니다. 패배가 눈앞에 다가온 순간 황제는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황제에게 찾아온 희망의 씨앗은 구천현녀라는 여신이 전쟁터를 찾아와 전해준 은부경이라는 병법서였습니다. 이 책은 고대의 지혜와 전략에 집약된 군사 지침서였으며 황제는 병법서를 통해 병법의 신으로 거듭나 치우를 상대할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이어진 쉼없는 전쟁터엔 어느새 불안하고도 짧은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작은 틈을 이용해 황제는 오히려 더욱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황제는 동해바다에 위치한 유파산이라는 섬을 찾아갔습니다. 유파산에는 천둥과 같은 우렁찬 울음소리를 가진 황수와 같은 모습의 기라는 괴물이 살고 있었는데 황제는 이 괴물의 가죽으로 만든 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뇌택이라는 호수에 살고 있었던 뇌수라는 또 다른 괴물을 찾아내 그의 뼈를 뽑아 북채를 만들었습니다. 뇌수 역시 자신의 손으로 배를 쳐 천둥소리를 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괴물이었습니다. 황제는 이 두 괴물의 특성을 결합하여 천둥소리가 나는 북과 북채를 완성했습니다. 이 천둥소리가 나는 북과 북채로 만들어진 우렁찬 천둥소리는 전장을 울리며 오백리 밖에서도 그 울림이 선명하고 웅장하게 들렸습니다. 큰 소리에 놀라 지도력을 잃고 혼란에 빠진 치우의 군대는 황제가 이끄는 야수 군대의 많은 수가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 전투에 참여한 용맹한 도깨비들조차 공포에 질려 도망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치우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치우는 다시 도수를 이용해 짙은 안개를 만들어내서 황제의 군대를 둘러싸버렸습니다. 황제의 군대는 앞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고 치우는 이를 기회로 삼아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치우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황제의 군대는 빠르게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전쟁의 판도는 다시 치우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황제의 지혜로운 부하인 풍우가 중요한 발명품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풍우가 만든 진암거라는 수레 위에는 나무로 만든 신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신상이 가리키는 손가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쪽을 향했습니다. 안개에 갇힌 황제의 군대는 진암거를 활용하여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잡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황제의 군대는 다시 전열을 재정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편 치우의 군대는 황제의 군대와의 연속된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지만 황제가 만들어낸 북과 북채가 내는 천둥소리에 전투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숫자적으로 압도적인 황제의 군대를 상대하느라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치우의 군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싸우기는 했지만 남은 힘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고 황제의 군대는 지형의 유리함과 새롭게 합류하는 야수들의 힘으로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황제는 치우의 군대에 대한 최종적인 총공격을 결심했습니다.
치우와 그의 형제들은 패배가 눈앞에 다가온 것을 느꼈지만 전사의 명예와 용기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며 황제의 군대를 향해 필사적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용맹은 전쟁에 참여한 야수들조차 공포에 떨게 만들 정도였지만 결국 압도적인 숫자의 적에 밀려 하나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전장은 곧 적막하게 가라앉았고 피로 물든 탕록의 강은 전투의 잔혹함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한 구석에서는 아직도 치우가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엔 수많은 상처가 남아있었고 체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혼자서 황제의 대군을 맞서 싸우며 적들을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치우의 불굴의 정신과 싸움의 기술은 황제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황제는 이전에 결코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을 경험하며 치우의 모습에서 진정한 전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순간 황제는 치우가 단순한 적장이 아니라 높은 이상과 정신을 가진 전사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치우의 마지막 순간은 전장의 참혹함과 영웅의 비극적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싸움에 지친 그의 모습을 본 응룡은 그의 피로를 이용하여 그를 붙잡아 황제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황제는 치우를 맞닥뜨리면서 느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급하게 처형 명령을 내렸고 그의 몸은 손과 발이 처참하게 분리되어 각각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쓸쓸히 버려진 치우의 피 묻은 손은 단풍잎이 되어 황제의 죽임을 당한 가을이 될 때마다 피가 묻은 것처럼 붉어진다고 합니다.